이번 주에 이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냥 오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감안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하나씩 좀 짚으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방송 많이 하셨으니까 또 했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사건 사고 뽑은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편적 가치죠.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 3.1절? 3.1절. 3.1절 어떻게 보셨어요? 족같이 봤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신분이 지위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국수주의자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편적 반응이지. 그죠? 이게 보편적 가치인 거죠.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보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상스럽긴 하지만 처음에 보는 순간에 제가 들었던 느낌은 저 라이브로 봤거든요. 라이브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나 하고 봤더니 정말 보다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네네. 야, 난 너무 놀랐어, 진짜로요. 저도요.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처음에는 3.1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뻔한 얘기 있잖아요. 3.1운동, 민족 정신, 이게 뭔지 역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 3.1운동의 정신 얘기하면서, 이게 뭐, 3.1운동 정신 이야기했으면 바로 연결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항일운동의 이 기반이 되고 이 불의에 항거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가는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3.1운동 정신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윤석열의 이 말하는 걸 보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앞에 얘기하다가 다음 번 얘기하는데 이 두 개가 전혀 안 맞는 거거든. 깜빡이 안 켜고 바로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얘는 그거 뭐야? 헌법소신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하잖아요. 자유 가치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지금 뭐 기득권을 없애겠다 하면서 노조 얘기를 해버려. 우리가 보통 기득권 얘기하면은 그냥 사실은 사용자와 그 노동자 있으면은 사용자들, 기업들 그 기득권에 대해서 그런 뭐라 할까 이 카르텔? 뭐 그런 거 없앤다고 하잖아요. 카르텔은 그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노조 카르텔. 노조 카르텔이라는 말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문법과 너무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건데 이번 3.1절 연설도 독립운동, 이 3.1운동 정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고 돌아보자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그거를 페이스북, 그러니까 생방을 못 보고 제가 TV가 없어서 그 페이스북에 이제 어떤 분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읽었어요. 텍스트로 읽었는데 자막으로 읽었는데 이거 누가 합성했나 보다. 그렇죠. 누가 합성했나 보다. 일부러 비꼬으려고. 근데 진짜야. 리얼이야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붙이면 저는 그 이후에 해명이 더 열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과 잘 지내는 게 그게 3.1운동 정신이다. 이웃과 잘 지내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이웃인데 같이 잘 지내자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언이었고 그게 바로 3.1운동 정신이다라고 하는 해명이 또 나온 거예요 오늘. 아니 어떻게 이웃과 잘 지내는 게 3.1운동 정신이야? 3.1운동 정신은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 내가. 챗 GPT한테 항일운동 정신이 뭔지 물어봤다니까요. 챗 GPT가 3.1운동은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래. 그러면 일본한테 항거한 건데 일본하고 잘 지내려면 3.1운동 하면 안 되지. 아니 좀 선의적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면 우리 이웃과 같이 손붙잡고 불의에 항거하자. 이웃과 잘 지내면서 연대해서 더 거악과 싸우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근데 일본과 잘 지내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3.1운동 정신이라고 그래 향약도 아니고. 진짜 너무 황당해. 그리고 사실은 난 뭐가 무섭냐면요. 윤석열이 그때 우리가 세계 정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가지고 나라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반응 잘했어야 된다는 거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반응을 그 당시에 세계 정세에 따른다는 거는 우리가 제국주의에 동참하는 거지. 제국주의 하자는 거야 사실. 그렇죠. 제국주의 하자는 거야. 그럼 이 발상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조금 두 가지를 분류할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조선이 그 당시에 부패했다. 그리고 조선이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이슈만 갖고서 하지만 그게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웃 국가를 침략하는 그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세계 흐름에 발맞춰 못 나갔다고 쳐. 네. 그럼 그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오라. 그렇지. 우리는 침략받아 마땅해.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건 아니지. 그 치마 짧으니까 성추행 당했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딱 그런 거예요. 딱 가해자 DNA가 몸에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새끼는. 맞아. 옆집이 못 살아요. 돈도 못 벌고 백수야. 그럼 내가 그 집 가갖고 살림살이 다 내 걸로 갖고 가고. 맞아. 그리고 너네 그냥 내가 밥은 먹여줄게. 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범죄죠, 범죄. 맞아. 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난 그런데 난 너무 놀라운 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대학 교수들이 했으면요 난리가 네. 났을 거야 아마요. 저거 문제 많다 막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했거든요. 네. 그럼 더 문제가 나야 돼 사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정진석 같은 네. 사람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그냥 막 뭐라고 할까 보조해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맞죠, 거예요. 맞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아니 중앙일보. 칼럼, 중앙일보 칼럼. 네. 바로 그 유명한 오늘 제가 메인 이름으로 메인 그 사진으로 거론한 전수진이죠. 네. 전수진은 유명해요. 네. 유명해서 제가 칼럼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오늘 주제를 안 맞으니까 빼버리고 이것만 보려고 해요. 네. 3월 1일 날 노재팬이라는 이름의 유령. 네. 이라고 했어요. 아마 이 유령이라는 이름을 쓴 거는 막스의 그 공산선언에 보면은 이 유령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거 따라한 것 같아. 근데 여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엄청 많이 간대요. 지금 진짜로 일본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비아냥거리냐? 3년 전에 노재팬 반일 하지 않았냐. 노재팬의 이 캐치 프레이즈가 가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습니다. 그거였잖아요. 네. 3년 전에 그 난리를 쳤고 자기가 그 당시에도 친일, 항일 그게 아니고 뭐 용일, 네. 일본을 이용하자 그런 말 썼다가 이걸 엄청 먹었는데 3년 만에 엄청 바뀌어가지고 참 뭐 말이 변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쿄에선 어디를 가도 한국어가 들려왔다. 이게 결국은 저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의 문화의 우수성. 그래서 일본 애들이 한국어를 배웠나 보죠. 근데 한류가 열풍이다 보니까 네. 한국어 쉬워요. 한국 좋아. 따봉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 하여간 일본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가 친일 토착 외구의 모모를 찢어버리자는 악플 악메일 3년간에 많이 받았는데 격세지감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숫자도 노재팬의 증언을 증거한다 하면서 이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네. 일본에 갔다. 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이거 뭐냐? 이거예요. 반일 감정으로 국민을 조종했던 정치 세력은 휴화산일 뿐이다. 특정 정치 세력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그간 이해보다 단죄 에너지를 쏟았다. 또 서로의 판단 기준이 옳다며 두 개나 가진 귀는 틀어막고 하나뿐인 입만 열어놓았다. 지금 중요한 건 노재팬 썰물이 남기고 간 잔해를 점검하는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선동, 악용된 노재팬 주창가는 영어 표현으로 방안의 코끼리다. 그러니까 헛된 짓을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노재팬 정치의 그 진자추가 되돌아올 것인데 이런 소모적인 반일 논란에 굴복하지 말고 헛걸어가지 말자 하면서 일본은 한국이 이용해야 될 전략적 파트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글을 다 읽어봐도 황당한 게 뭐냐면 아니 3년 전에 노재팬 이거 왜 일어난 겁니까? 일어난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법원에서 2018년도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배상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투쟁을 언제부터 했냐면요. 97년 일본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대법까지 갔는데 결국은 그 전범들이 무죄가 됐고 졌단 말이야. 져가지고 이분들이 2005년인가 2008년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거야.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배상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수출 규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반일 운동을 네. 한 거거든요. 이거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반일 하자 그거 아니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면 우리 너희하고 무역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대법원 판결 뒤집어 하면서 지들이 난리를 쳤고 무역 규제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는 구별이 됐는데 네. 일본이 아베가 정치와 경제를 묶어버려갖고 공격을 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분노하고 반응한 거단 네. 말이야. 근데 전수진 기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 똑같아.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도 이 언급 하나도 없잖아. 반일이 왜 나온 거야? 자꾸 정치인들이 반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온 게 왜 나왔냐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언급을 안 해요. 네. 쟤도 언급을 안 해. 그냥 무조건 이건 민주당에 있는 그 의원들이 자꾸 반일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할 거고 막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게 제가 이제 또 맥주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박찬호 작가님 보신 것처럼 제가 아사히 맥주를 좋아해요. 아사히. 아사히 맥주는 이제 편의점에서 당시엔 10,000원이니까 4캔에 10,000원 하면 집에 가고 4캔 딱 먹으면 깔끔하게 딱 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또 제가 스타일이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또 안 해. 내가 할 마음이 있었어.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나 요거만 보고 공부해야지 그럴 때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하냐 그럼 나 안 해. 나 하려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런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딱 제가 나는 뭐 하려고 그랬는데 어정이 갑자기 뭐 하라고 하잖아. 나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사히를 한 방울도 안 먹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뭘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국민들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칼럼에서 지금 이 전수진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여행을 많이 갑니다. 왜 여행을 많이 가냐? 일단 두 가지, 일본 같은 게 두 가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까워요, 물리적으로. 가깝죠, 예. 그리고 쌉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비싸갖고 못 가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동남아 가는 것처럼, 예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그냥 너무 싸니까 관광했던 것처럼, 이제 실질 소득의 차이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여행하는 게 국내 여행 가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물론 안 가면 좋겠지만 지금 경제 수준이 그렇게 비등비등해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마치 일본이 우리보다 우등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노제팬 자체가 무의미했던 유령이기 때문에 지금 여행객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요. 최근에 지금 계속 이것도 방송에 많이 나오지만 세동시 네. 세동시의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걸었잖아요. 네. 진짜 황당한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동시 시민들이 열받았어.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 달 내내 걸자. 한 달 내내 태극기 걸자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이게 옳다 그달 떠나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와타지와 니혼진 데스. 지금 이게 이분들이 하는 게 이거 좀 올바른 거다. 네. 아니면 뭐 유치하다. 각자 판단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우선 중요한 거는 세동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이걸요. 이거 갖고 뭘 할 수 없잖아. 근데 혹시 이거 여담인데 네. 세종시 주민들이 집값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민감하죠. 집값 떨어질까봐 이런 거 아닐까요? 야 우리 저 친일 아니야? 집값 떨어지면 안 돼. 해갖고 집값 다시 끌어올리려고. 근데 야. 진짜 나는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럴 수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기사 보면요. 네.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진짜 우르르 몰려가고 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 정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그랬대잖아. 일본 사람이라고. 일본 와타시와 사람이라고. 일본진 데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국말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갖고 주민등록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래요. 그냥 한 얘기지. 근데 이제 너무 자기가 쫄렸겠지 처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 연설문을 보고서 보고. 나는 그렇게 했다 이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영감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럼 얘는 무죄야. 파트너라는데. 보편적 가치인가 보죠. 만국기처럼. 근데 사실은 이날 그 광화문에 그 수집회 하는 곳에 일장이 갖고 나가서 흔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 사람 많았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해질 것 같아. 맞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세종 지역에 보면 소녀상도 훼손돼 있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칼로 10몇 센치 네. 모자하고 옷 찢은 거. 예. 저는 그런 그 부류의 또라이들은 어느 사회나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1절에 일본 일장기를 걸고 싶은 사람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녀상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마치 소녀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그래도 된다. 그게 정당한 자유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너네의 자유를 표현해라. 아니 수요 집회 가갖고 반대 집회하는 거 평상시 100번 양보해서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공교롭게 3.1절이 수요 집회의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일장기를 흔드는 애들이 괜찮다라고, 그리고 도리어 경찰들이 보호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사회가 지금 좀 개탄스러운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 광화문에 그때 일베들이 치킨 먹었잖아요, 세월호. 네. 그 단식 농성하시는 네. 그 유가족 앞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사진 뭐 준비한 거 있지 않으세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어떤 사진이지? 제가 네. 이게 이제 작년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이제 1년 전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PT로 넘긴 다음에 드릴게요. 예. 우리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PT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기 좀 잘리는데 어떻게 옆으로 가야 되나? 잘렸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좀 옆으로. 예. 네. 요 사진이 작년 제가 이제 수요 집회 갔을 때 네. 이제 찍은 사진인데. 직접 찍은 거예요? 예, 직접 찍은 네. 사진인데 이제 여기 일장기랑 네. 여기 태극기 이거 같이 이거 확대가 돼요. 여기 네. 눌러서 이렇게. 예. 위안부 성노예설 거짓이다. 수요 집회 중단하라. 어. 이게 이제 그전에도 이렇게 일장기 들고 온 애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서너 명. 근데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물꼬를 터준 거죠. 그러니까. 예. 그 터주면서 뭐 윤명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 의원 더 나아가서는 이 역사 관련된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광복회라든지. 그러니까 그 주변이 그냥 쑥대밭이 됐다니까. 그 활동가들이. 네. 그러니까. 다 의심받고 무슨 그런 막 주눅이 들잖아요. 주눅이 들어야 되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또 타겟이 되는 게 아닌가. 또 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때 완전히 이제 그 수요 집회가 그 극우 세력들한테 완전 포위돼 가지고 예전에는 이 공간이 그 어린이들까지도 이제 학부모들이 와서 이제 역사 교육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노래도 부르고 뭐 바위처럼 노래도 부르고 막 애들 박수 치고 같이 춤추고 축제 현장.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 뭐 성기욕설이 그냥 난무하니까 남자 여자 그냥 성기욕설에 아 그래요? 예. 뭐 윤미향 뭐 어쩌고저쩌고 XXX 막 할머니 성함에다가 그냥 성기욕설 어떻게 우리나라 보수가 이렇게 저질이에요? 난 이렇게 변태적이고 찢어버린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애들 데려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냥. 유치원 옛날엔 유치원부터 중고등생 학생들도 있었는데 지금 싹 사라졌어요. 이런 애들 거 녹음해갖고 쟤네들 손자 손녀한테 보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다 포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탐순정아 속았다. 위험의색이 이제 그만. 아니 진짜 난 세상에 이런 보수를 처음 봤어요.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보수가 있어. 우리나라 피해자 아니에요. 근데 그 피해자한테 지금 이렇게 린치를 가는 건데 야 이런 보수가 있나? 위안부 동상 철거하라 뭐 모든 게 거짓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피커 사실은 데시벨을 이 체크해가지고 낮춰야 되는데 엄청나게 사운드를 막 크게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근데 경찰들이 제재를 안 해. 그렇죠. 옛날에 제재를 했어요? 옛날에 없었죠. 옛날에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죠.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왔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수들이. 이제 이용수 할머니 이후요. 그렇죠. 이용수 할머니 이후로 이제 이게 물과 최근에 이제 보수 집회를 보면 어딘가에서 지금 재정 지원이 좀 빵빵하게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인원수가 많진 않아요. 맞아. 근데 장비가 좋아요. 마치 사무리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 장비는 그래서 장비는 좀 먹어줍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기 무슨 방송국인 줄 알았어.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은 이제 보수 애들이 집회를 할 때 보면 한 10대 명 나오는데 스피커가 2억짜리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스피커 그 음량에서 압도돼 버리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래서 애들 성의가 없다며. 나는 근데 강진구 기자 여기 저쪽에서 갔을 때 소리를 계속 지르길래 야 진짜 열정적이다 앉았어. 그게 아니야. 녹음해놓고 스피커를 튼 거였어. 그렇지. USB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 새끼들이 성의가 없어.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그 12구 참사 유가족들 행진하는 데 같이 동참을 했는데
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자식 잃은 부모들이 100여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하는 집회입니다. 정치적인 색깔도 전혀 없는 거고. 근데 그 보수라고 하는 애들이 그 길목을 막고서 집회를 하는데 니들 빨갱이들이다. 니들 북한 지령받았냐. 이태원 참사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유족들이 행진하다가 그 보수 집회하는 애들을 피해야 되고 경찰이 어제 동원된 경찰이 진짜 한 수백 명이 동원돼 갖고 그 애워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좀 그 상황을 경찰들이 보면서 유족들을 에워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세월호랑 똑같네. 그 사람들이 만약 그 경찰들이 이태원에 그거에 10분의 1만 있었어도 그런 참사가 발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딴 데로 갔는데 그것처럼 보수들이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어딘가에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집회를 가봐도. 그리고 어제도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 유가족들이 집회를 하는데 그 스피커 큰 걸 단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을 구속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옆에서 계속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데 저는 이래도 된다라는 분위기하고 플러스 그걸 했을 때 금전적인 수익이 있다.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괴물 같은 것들이에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이태원 참사 얘기했으니까 네. 그 전수진이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갖고 사설을 또 하나 쓴 게 있어요. 나 이것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국민의힘에 김상훈이라고 있어요. 네. 대구 서구. 근데 대구 쪽 국회의원들이 정말 쓰레기가 진짜 많아.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 이 새끼는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예요. 삼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새끼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태원 참사 일어난 다음에 11월 달에 유가족 협의회 네. 출범했고 네. 12월 7일 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얘가 뭐라고 했냐. 지금 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 아이 씨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것을 똑똑히 봤다 하면서 참사가 생업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중에 유족들을 공격하는 것 중에 너 네. 아들 시체 팔이 한다 네. 그 말 나왔어요. 네. 딱 그런 말인 거야. 이걸 영업한다는 거야.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수진이 바로 이 칼럼을 쓴 거죠. 이거는 그 의원 있잖아요. 그 의원을 비판하는 칼럼이거든요.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려고 쓴 거야. 그렇네요. 그런데 제목이 그런데. 그런데 내가 글을 보고 놀래버렸어. 그러면 이 참사라는 영업을 쓴 게 망언이라는 거잖아. 네. 그럼 왜 망언이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왜 망언일까요? 우리 보편적 상식으로 참사가 아니다 아니에요 혹시? 그거는 사고야. 망언이야. 이게 왜 참사야 그게 사고지? 아니 거기까지 가. 아니 근데 상식에 있는 인간이라면 네. 누가 봐도 이건 망언이잖아. 그렇죠. 어떻게 유족들의 아픔을 네. 완전히 이거는 진짜 유족들을 2번 죽이는 거 아니야. 네. 누가 봐도요 인간적으로. 근데 난 너무 놀란 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전수진이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시간에 인파가 많을 때 계단에 내려가 넘어질 뻔했대. 왜냐면 모 대학 배낭을 맨 청년이 스마트폰으로 네. 재벌집 아들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딱 쓰는 바람에 자기가 도미노같이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죽었겠구나.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말부터가 왜 문제냐면은 이태원 참사의 핵심 본질은 걸어가던 사람들이 서로 막 밀리고 넘어져갖고 사고 난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부가 미리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거 네. 그게 핵심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 처음부터 뭘 깔고 있냐면 지금 내가 요번에 이 걸어가는 길에 앞에 사람이 딱 멈추니까 넘어질 뻔한 것처럼 이태원 참사 같이 누구나 멀쩡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밑밥을 깔아. 그런데 왜 뭐라고 하냐? 김상훈이 말한 참사 영업 이 말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부적절한 이유가 뭐냐? 뭐 유족들이라든가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김 의원이 비판하라고 했던 정치 세력을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다.
그래서 참사야? 그래서 참사라는 거야. 망원 참사야? 다른 게 아니야.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빌미를 줘갖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냥 그 이유 때문에 참사인 거야. 그 이유 때문에. 진짜로 그걸 다 읽어보면. 네.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를, 난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돼. 내가 그 몇 번을 읽어봤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그래서 윤석열이 마치 독립운동 정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자.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뭘 얘기하냐? 깜빡이도 없이. 요새 20대들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특징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대의 특징이 골 때리는 특징이 있어. 재벌집이 20세기에 가능했던 시청률 25%를 기록하는 것도 타고난 현실을 노력으로 바꿀 수 없으니 판타지로 간접 복수를 하는데 쾌감을 찾는 시청자들 터. 재벌집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인스타그램 릴리에선 그 드라마에 나오는 기업가들의 명언으로 성공을 다짐하는 것이 청년 세대의 현실이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은 대다수 바로 이 청년 세대였는데 참사 영업이라는 말의 조합을 들이민 게 정치권의 현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이게.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글이. 나 그래서 끝이라고 이게? 뒤에 몇 문장 더 있고 끝이야. 난 이게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이 20대가 많아. 근데 20대들만에 갖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끝이 왜 이래? 이게 무슨 말인지? 글에 기사를 이따구로 쓰는 게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글이 맥락이 지금 그 참사 영업이라는 말을 쓴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맥락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 왜 이태원 참사 영업이라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한테 빌미를 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하니까요. 기사가 참사네. 기사가 참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두 가지 칼럼을 지금 봤는데 두 가지 칼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자정 너머 기사를 작성했어요. 초고를. 술 먹고 쓴 거야. 그 술 먹고 초고가 지금 보시면 12시 37분입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그 노재팬 기사는 12시 20 몇 분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날카로워. 그러니까 시간대로 보면 아. 저녁 먹고 술 술 한 잔 먹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약간 깼는데 감성 충만이고 솔직해지는 거야. 나 자신을 보는 거지. 그러면 쓴 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특히 마지막은 술 먹은 사람이 계속 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일관성 없이. 네. 이 뒷얘기는요. 거의 다른 얘기야. 난 얘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20대들의 아니, 이 문장이 특성을 얘기하다가 모르겠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얘가 글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글 많이 봤거든요. 네. 다 이런 식이에요. 맥락이 없어. 다 이런 식이야. 앞에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뜬금포.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왜 하는 거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을 썼거든요. 네. 쓰고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 정부 책임이라든가 유족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이태원 참사를 정말 이상한 쪽으로 지야말로 정말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정치적으로만 어떻게 도구화되는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이요. 저는 어떻게 얘는 인간들이 지금 그러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는 그 젊은 애들을 되게 비아냥거리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거지. 나 얘 열혈 시청자였다라고 본다. 1회부터 놓치지도 않고 맨날 밤새갖고 봤을 거라고 본다. 제가 보지도 못했다. 아니 나는 이 글에서도 이것도 느껴요. 네. 이런 거 많이 했잖아. 20대들 거기 왜 갔냐고. 네. 이태원에 왜 갔냐. 네. 그쵸?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애들이요. 이런 맥락이 있는 거야. 20대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재벌집을 가지고 재벌을 까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스타그램 이 릴스 있지요. 여기서는 또 재벌이 하는 말 있잖아. 네. 그 말을 가지고 이걸 격언으로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벌을 까는 소재로 좋아하면서 짧은 영상은 재벌 그 주인공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거를 격언으로 갖는 이런 모순성이 있는 이런 이상한 20대들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네. 근데 이걸 해석을 하면 그 20대들이 이태원 놀러 가고 개념 없이 놀다가 죽었다. 그거로만 해석이 안 돼, 나는. 아주 루저에다가 희생자들을 완전 폄훼하는 그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기의 자아가 반영된 것 같은데 얘 친구 없어요. 그리고 얘 20대 때 놀러 다니지 못한 거야. 죄송합니다. 생긴 걸 보세요. 나중에 이제 뭐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생긴 거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네.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진이 네. 다 다른 애 같은데? 다 다른 사람 같잖아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기술인 거죠.
근데 기술. 더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네. 나는 못 구했었는데 네. 박 작가님이 구해왔어. 난 처음에는 중앙일보에는 이 두 개 사진이 메인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보면 요게 하나 있고. 네. 근데 박 작가님은 어디서 사진을 제대로 갖고 오셨어. 이거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저도 찾았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얘는 2번 그렸다니까 제가 심지어. 그러니까 이 글이 제가 처음에 이 얼굴로 그렸어요. 네.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그려놓자마자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려놓고도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해야 되니까 숙성이 된단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다가 이 사진을 찾은 거야. 이게 다르잖아 완전히. 작품이 달라지겠는데요. 그 새로 그렸다니까 새로.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얘가 어떻게 같냐고. 우리가 얼평하는 것 같지만 얼평이 아니고 또 이 친구가 얼평을 했었죠. 한번 무리를 네. 일으킨 게 네. 얼평을 했어요. 못생긴 애가 나를 비판했다고. 뭐 독자 유명했죠. 있었어. 그래서 뭐 근데 이게 뭐 사담이니까 뭐 자기는 뭐 사과할 마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요 전수진을 우리 또 박 작가님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그런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완성해 왔는데 리즘이지. 제가 진짜 이 어법이 바뀌었지. 완전 우리 박 작가님 팬이거든요. 이거 딱 페북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 잘 잡아내갖고 특징들을.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 뭐,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주로 이제 기레기들이 쓰는 말들이 뭐냐면 자기가 뭘 했다라고 안 그러고 그치요. 옆에서 누가 그랬다더라 맞아. 어디 게시판에서 그랬다더라 뭐 누구 뭐 핵심 보좌관이 그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옆에 이제 어떤 사람 이제 기사가 있어요. 이제 기사 이제 야마라고 하죠. 그 제목을 제가 그대로 따온 건데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라는 그 레전드 네. 기사가 있죠. 그걸 이제 제가 약간 그 한국인이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돌려가기로 약간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죠. 얘가 한 말처럼 이렇게 한 말이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우리나라 처음 좀 많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본인이 미국 가는데 외국인이 자기 만난 다음에 뭐 풀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관리 못 하고 있다.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맥락을 보잖아요. 네. 황당한 게 뭐냐면 그거야. 우리나라가 진짜로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관리 못해서 미안하다가 아니야. 이 글을 보면은 왜 미안한지 아세요? 이게 왜인지 아세요? 왜 한 거냐면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다 공개하는 바람에 왜 공개하느냐. 굳이 우리가 이거 많은 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투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투명하게 진짜로 뭐 코로나 환자 나오면 나오는 것들 어떻게 이동 경로 다 공개했단 말이야. 하여튼 그게 전 세계로부터 엄청나게 박수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초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왜 한국이 이렇게 코로나 발생하는 거 문재인 정부가 다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런 맥락에서 비판한 거였어요. 이게 어이없는. 전 세계가 다 본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벤치마킹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요, 그러면 무조건 숨기고 쉬쉬거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제가 순간 검색을 하나 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요 기사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 12시 17분에 쓰여졌습니다. 전혀. 밤! 00시 17분. 다 얘 패턴이야, 전화했네. 패턴. 얘 친구 없어서 혼술 먹고 알딸딸하고 술 좀 깨면 자정에 술이 깨는 애야, 얘는. 그럼 이제 글을 쓰는 거지. 이게 그거네. 신문 나가기 전에 막 아주 딱 시간 딱 맞춰갖고 보내는 애인가 보다 원고를. 네. 왠지 패턴이 있을 것 같아서 검색해도 진짜 완전 깬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런 식인 거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이 사진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기레기들 사진이 다 보정이 돼 있고 다 조작이 돼 있는 거예요. 증명사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증명해야 될 그 증명사진이 조작이 된 거예요. 네. 사진부터. 네. 그래서 이렇게 2번 그리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물이 뭐야? 진짜 얼굴 좀 보고 싶어. 정말 이것들이 진짜 모습과 손과 겉을 너무 바꿔서 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